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요런 쪽에 좀 이슈가 부각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 네, 반도체와 바이오 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 더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죠. SK 바이오 사이언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도 주목하셔야 되고, 반도체 같으면은 DB하이텍, 한미반도체,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 장비업체, 그리고 재료업체들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는 종목은 냅둬 가는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가는 건 건드리지 말고 조금 갑자기 약해진다 그러면 그때 이실을 한다든가 점심값으로 챙겨버린다든가 하고 뭐 쭉쭉쭉 잘 가는 거는 아이고 더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손해보고 판단하더라도 냅두라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관이라든가 약간의 외국인들의 참여는 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엄청난 급락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이 어려워요. 예,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200포인트, 1000포인트가 지켜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종목별에 대한 이슈를 찾아내서 투자해서 성과를 남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오늘 시장 이렇게 제가 이게 아주 짤막하게도 정리하고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했는데 좀 볼게요. 우리 염정팀장과 함께 시장을 좀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 LG화학 부분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좋았다는 걸 기존에 한번 체크를 해 드렸고, 그래서 지금 삼성 SDI는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고 했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게 LG화학이에요. LG화학이 보시면은 흐름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 느낌 온다, 그죠? 느낌 온다. 뭐 얼만큼 반등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기존에 체크해 놨던 그림에 비해서 살펴보면은 요렇게 흐름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이런 패턴의 종목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좋은 내용이 나오고 수급적인 요소가 들어와주고 차트상으로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는 거니까 LG화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어떤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더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자. 관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예, 당장 참여하지 않고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갖고 있으면은 던져버리고 그냥 현상만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삼성 SDI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차전지 섹터에서 보면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그리고 첨보라든가 이런 어떤 그 2차전지 소재 부분의 기업들은 계속 주목을 하셔야 돼요.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단번에 최근에 좀 단기에 올라와 주긴 했어요. 예, 올라와 주긴 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좀 지켜보셨다가 다시 또 모멘텀이 강하게 붙거나 하면 대응하셔야 되고, 지금도 이제 흐름상으로 보시면은 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서 가면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죠? 네, 포스코. 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스탠다드한 종목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대표성 있는 종목을 보지 않고 작은 종목만 본다라고 하면은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종목을 보고 큰 종목의 흐름을 판단한다면 작은 종목의 변동성은 하나의 단기적인 어떤 잔파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대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주목받는 섹터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흐름을 잡아가는 듯 죽이는 듯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또 그 후판 가격 이런 부분도 올라와주면은 또 이렇게 그 현대제철도 올라가고요.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늘 그죠? 그리고 또 조선업에 좀 부담이 되는 또 강판 가격도 올라가지고 뭐 그렇게 되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좀 관심 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철강서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게 뭐 동국제가 이런 것도 보는 거죠. 흐름이 약해요. 근데 만약에 죽어버리면은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을 잡아야 되지만 흐름이 만약에 살아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겠죠. 예. 그죠? 근데 좀 아쉽게도 그 동국제가 3분기가 좀 약하다. 실적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구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리광산 노조 파업 결의 말씀드렸죠. 구리값 상승 전망 세계 최대 칠레 구리광산 노동자 파업 결의 구리 가격 5월 달에 톤당 1만 달러 돌파 최고치 노사 협상 여부 구리 가격 핵심 변수.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현재 구리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노조가 협상을 잘해서 합의를 하면 구리값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풍산을 참여를 했어. 예를 들어서 풍산을 참여를 했는데 파업을 잘 합의를 했대. 예. 그럼 빠져버려요. 그러면 흔들립니까? 그렇게 하면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흔들리면은 돈을 못 벌고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뭐 그런 이유에 의해서 구리값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디에 두시냐 하셔야 되냐면은 풍산에서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실적은 3분기 안 좋아. 근데 풍산이 구리인데 구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전기차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그 풍력 그리고 뭐 이 풍력 이런 어떤 발전기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친환경에 관련된 시설에도 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뭐 어설픈 손절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끈기 있는 분들은 쭉 가져가면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풍산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지난번에 이제 주봉상으로 제가 펼쳐놨는데 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시해놨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빠르게 대응 안 하고 유유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답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나온 말이 그거잖아요. 구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멘텀이 나왔을 때 추가로 더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빠른 대응이 필요해요. 예, 무슨 재간으로 버틴단 말입니까? 예, 빠지면 못 버티면서 버티는 것처럼 이렇게 당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을 때는 일정 부분 정리하는 그러한 유연한 투자 전략 항상 수반을 하셔야 돼요. 예, 아니면 아예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장기로 들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딱 기준을 잡아가십사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세계 최대 구리 광산 노조 파업 결의에서 구리와 관련돼서 이제 풍산 또는 비철금속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채권 매입을 그죠? 채권 매입을 하는 거죠. 예, 매입을 하고 지금 금리도 올리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하면은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보험주하고 은행주잖아요. 그죠? 보험주, 은행주. 지난번에 어떤 말씀 드렸죠? 뭐 여러 가지 뭐 대표성 있는 종목들을 신한지주나 이런 걸 좀 보긴 합니다만은, 그 금리는 올라가요. 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보자고 말씀드린 게 최소한 뭐 하나 정도는 좀 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금융지주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대표성 있는 종목은 신한지주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흐름이 약해요.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방은행 중에서는 JB 금융지주라든가, 그리고 대구은행 DGB 금융지주, 그리고 부산 쪽에 BNK 금융지주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면서 쭉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구독자님들이 갖고 있는 자금의 크기로 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 이런 종목도 굵직하고 대표성 있는 종목만 해도 충분해요. 너무 외지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을 안 하셔도 돼요. 예. 나만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수급이 안 보이는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알아야 수급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아요. 여기 철강주에 대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지난달 코스피 대부분 업종이 약세했는데 철강, 비금속만 상승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철강주는 뭐 기존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정치세라고 해서 환급받는 금액도 돈도 안 주고 관세도 세금, 수출 세금도 올리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철강주에 대해서 부담이 돼, 철강주가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딱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철강주가 좋다. 그죠? 반도체가 좋다. 이렇게 정리하죠. 흐름이 좋다. 흐름이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강주가 좋다. 반도체가 좋다. 풍산도 볼만하다. 라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딱 정리를 머릿속에서 해야 돼요.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톡스 상반기 수출액 최고치 내년 중국 훈풍 기대감에 의해서 그동안은 좀 힘들었는데 보톡스가 앞으로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소송 불확실성 해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변동성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은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좋아요. 그죠? 맞나요? 좋은가요? 네, 좋네요. 그죠? 이거 보이시죠? 대웅제약 보이시죠? 네. 메디톡스는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한번 트레이딩하고 빠져나왔는데 좀 빠졌네. 그죠? 한번 향후에 수급 들어올 때 한번 상황 살펴보시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웅제약 요즘에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아주 기관들이 열심히 들어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업에 대한 이슈 플레이 이전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실적이에요. 실적이 2분기 찍고 2분기보다는 이제 3분기가 좋아지는 컨셉이 나와요. 그래서 1분기 때 226억이었는데 2분기 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가기 조정 나왔고 3분기 올라가니까 좀 올라가지는 패턴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좀 들어와 준다는 거. 그러면은 보톡스 하면은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수급적인 내용적인 면 그리고 차트적인 면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는 당연히 대웅제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센 종목을 선택해라. 한 종목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 보았을 때 이 종목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 플로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핵심 그거예요. 한국의 보툴리늄 톡신 내년에 중국발 훈풍도 분다.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주가 약할 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미국 수출 약진은 대웅제약, 보툴리늄 톡신, 제재, 나부타 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웅제약이 그동안 어려움을 딛고 올라가주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웅제약 하나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어떤 종목이 더 움직이 좋다?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자, 미국에서 이제 나보타 승인되고 수출이 개시된 것은 2019년 3월 달인데, 메디톡스가 미국의 ITC의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션 영업비밀 침해소도 제소했고, 21개월 나보타 미국 수입 금지 판결을 거쳐 지난 2월 메디톡스는 엘러간 에볼루스와 제3자 계약을 통해 톡신 분쟁에 합의하며 소송 국면을 마무리된 상태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면이라든가 또 성장성 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웅제약 가면 좀 어느 정도 메디톡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좀 내부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마무리가 되면은 결론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카카오가 가면은 그 다음에 네이버가 따라간다, 그죠? 그리고 또 네이버가 가면 카카오가 따라간다. 그리고 LG이노텍이 가면은 삼성전기가 따라간다. 삼성전기가 먼저 가면 LG이노텍이 따라간다. 제가 볼 때도 대웅제약이 가면은 추후에 메디톡스가 따라갈 수 있어요. 대신에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제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상당히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타이밍을 못 맞춰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MSCI 지수 편출 이슈가 있어서 8월 말에 해결되는 거니까 그동안 주가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8월 달이 경과가 되면은 8월 말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 수급적인 요소를 보고 바로 거래 정지 시점까지 6월 26일인가요? 거래 정지 시점까지 들어가야 된다. 내용을 보고 언제 돈을 그 종목에 쏟아 부어야 될 건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한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차트적인 요소나 수급적인 요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업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스토리를, 뭐 리포트에 대한 타이틀에 대한 스토리든 기업의 내부적인 그 자본의 어떤 변화에 따른 스토리든 어떤 경우든 간에 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든 스토리를 엮어서 돈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집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올라갈 때 보통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왜 그런 거죠? 그건 타이밍이라는 거죠. 매수인지 매도인지 그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